암호화폐 업계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각자 트위터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며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과 암호화폐 전문 지식을 활용해 팔로워가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그중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나리오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언해온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진거래로 유명한 거래소 비트맥스의 창립자 아서 헤이즈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특히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상승과 지난해 말 솔라나 상승을 예측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으며, 지난해 AI 산업의 부상과 함께 강세를 예측했던 파이코인은 최근 솔라나와 협업을 발표하며 크게 올라 그의 예측은 SNS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에이지는 지난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내러티브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언급해 또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서헤이즈가 생각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급할 주요 내러티브와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가올 아이디어를 보자면 1. 개인 파생상품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로 이동할 것이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선물, 옵션, 수합 등을 말합니다. 원래 주식과 채권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로 나온 상품인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암호화폐 특유의 변동성으로 인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아직 현물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선물을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 중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량은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확대하거나 위험을 해칭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시장에는 더욱 많은 파생상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이낸스를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지만, 아서헤이즈는 파생상품의 거래량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로는 DYDX 그리고 GMX가 있습니다. DYDX는 다른 덱스와는 다르게 레이어 2 기술이 적용되어 입금 후에는 네트워크 가스비가 필요 없다는 점과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 거래소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DYDX는 바이낸스,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들과 빗썸, 코인원, 코빗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GMX는 DYDX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낮은 수수료 및 슬리피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GMX 역시 바이낸스, OKX 등 해외 거래소들과 국내에는 빗썸, 코빗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탈중앙화 금융 전반에 걸쳐 이자율 수합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더리움은 2022년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전체 물량의 25%가 스테이킹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킹의 문제점은 예치된 물량은 그만큼 묶이게 되므로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과 연관 프로젝트는 LSD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LSD란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그에 대한 증표로 이더리움 가치를 따라가는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중에 보이는 ST 이더리움, R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이더리움 티커 앞에 뭔가가 붙었다면 이 LSD 토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더리움을 예치함과 동시에 유동화를 통해 앞서 1번에 얘기한 선물, 옵션, 수합, 그리고 획득한 토큰을 다시 스테이킹하는 리스테이킹까지 파생상품으로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서헤이즈는 이 LSD가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전반의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서헤이즈가 이 부분에 주목할 프로젝트로 언급한 펜들 파이낸스는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LSD 토큰이나 이자를 토큰화하고 해당 이자 토큰의 트레이딩을 지원합니다. 디파이 시장이 커질수록 펜들 파이낸스 이용자는 레버리지 효과를 비롯해서 선택지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펜들 파이낸스는 바이낸스,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3. 덱스 온체인 유동성은 마켓 메이커를 거치지 않고 미들웨어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 미들웨어란 서로 다른 앱들이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수량이 매칭되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비인기 암호화폐의 경우 원하는 조건에 거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MM이라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유동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엘릭서 프로토콜은 자체 개발한 오더북 모듈을 통해 거래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 AMM과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릭서는 벌텍스, DYDX, 인젝티브 등 30개 이상의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75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1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엘릭서는 현재 정식 토큰을 출시하지 않았으며 메인넷 출시 이전 테스트넷에서 구동되고 있으니 지금은 이런 분야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구나 하고 관심 정도만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4. 덱스는 가격의 메카가 되면서 결제 및 청산 가격을 제공하는 온체인 오라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블록체인은 검증된 데이터만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체인, 외부 데이터 등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정보, 예를 들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가격 자산을 가져오기 어려울 뿐더러 그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블록체인 오라클입니다. 블록체인 오라클은 외부 데이터를 검증해주는 검증인 역할을 해주며, 외부 데이터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외부 데이터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통이 가능해졌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체인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헤이즈는 플레어를 지목했습니다. 플레어는 자체 개발한 두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 강력하고 탈중앙화된 상호 운용성 앱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플레어는 최근 구글 클라우드가 플레어의 밸리데이터로 합류하였으며 3,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으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레어는 게이트.io, OKX, 코인베이스 등의 해외 거래소와 국내에는 빗썸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5. 법정화폐 보관에 은행을 이용 중인 테더는 전통금융에 의존하지 않고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부정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암호화폐 상승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축 동화인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아서헤이즈는 기존 금융권에 의존하지 않는 법정화폐 패깅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했는데, 그게 아데나랩스의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E는 이더리움 담보를 통해 아데나 재단에서 발행한 합성 스테이블 코인인데 최근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데나랩스의 예치풀에는 그냥 돈과 스테이킹한 돈,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샤드라는 포인트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프로젝트의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이 포인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인가인데, 힌트는 아데나랩스의 베커들입니다. 투자자들을 보면 바이낸스 랩스, 바이빗, OKX 등등 대형 거래소들과 유명 프로젝트 파운더, 그리고 인플루언스들까지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적이 나온 거래소의 상장만 해도 가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데나 예치풀은 리미트가 늘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차버리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6. 브릿지를 구축하지 않고도 크로스체인 브릿징을 해결하는 방법이 주목받게 될 것. 블록체인 간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술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기술이 브릿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라클이 이 브릿지에 사용됩니다. 아서헤이즈는 이 분야에서 주목하는 프로젝트로 엑셀라를 주목했습니다. 체인 간 자산의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릿지의 허점과 지속적인 해킹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셀라는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이라는 기술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최근 엑셀라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 55개 이상의 블록체인 통합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RWA 분야까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엑셀라는 후오비 글로벌, 코인베이스, 바이빗, 게이트.io 등의 해외 거래소와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마켓, 그리고 업비트의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라의 티커는 AXL인데 코인원은 WAXL이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투기꾼이라고 시작한 이 블로그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매 순간 도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점은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목과 초반에 제가 아서헤이즈를 예언의 신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그가 했던 예언 중에 틀린 부분도 적지 않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이 시장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주요 내러티브들도 그의 예측과 달리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부터 시작하여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그에 따른 파생 상품들의 증가와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잇는 기술들은 각각의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는 시너지를 유발하여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한 코인이 부상하면 그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프로젝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6개 각각의 섹터를 주목하는 것보다 이 섹터들이 모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고려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